직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직업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존행동기계기사 85점으로 합격.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고득점 하셨네요. 공존행동기계기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으로 바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가치 있는 자격증이다. 단 전제 조건은 이제 전기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추가가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0세시고요. 7월 1일부로 전기안전관리 1배움. 뭐가 걱정이 됩니까? 초보구님은 두려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는 사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걱정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이 그 나를 가두는 거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함으로 해서 자꾸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Fear is your only God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굉장히 함축적인 아포리즘인데 Fear is your only God, 그런 그 아포리즘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조회사 관리직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작년부터 준비하시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전기감리는 뭐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그 하는 사람들 좀 만나보니까 거의 다 한 55세에서 60세 이상 사이, 60세 이제 진짜 퇴직하신 분들이 그냥 이제 뭐 용돈벌이 하는 차원에서 운동 삼아 이제 하는 일이 전기감리고, 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이런 데 대기업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20, 30대들이 가가지고 뭐 서울대, 한양대, 한양공대 나와가지고 연대 건축가 나와가지고 뭐 건축감리 뭐 대기업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9386님은 35세시고 소방설비기사랑 전기기사 취득하고 철PD처럼 외국계 엔지니어 쪽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 5386님 대학 나왔습니까? 본인 스펙 얘기해보세요. 외국계 엔지니어는 그 본인 대학 나왔는지하고 토익 점수하고 영어 어느 정도 하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격증하고 상관없습니다.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실체하는 게 아니라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관념 속에서 자꾸 그게 커지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고. 전문대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전문대 나오면.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씨발 그거는 가스라이팅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전문대 나와가지고 외국계 대기업 좀 힘듭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우쭈쭈 해주고 전문대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전문대 나와가지고 편입을 하세요. 내가 그럼 방법을 제시할게요. 나는 솔루션을 항상 제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경로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고. 자, 그럼 전문대 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35세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내가 30 이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문대에서 편입을 하는 거예요. 4년제. 편입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서울 하면 좋죠. 인서울 하면 좋은데 뭐 부산대학교 정도급 학점은행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제 학위를 어떤 경로로 가든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고3 때 수능을 봐가지고 바로 4년제를 가가지고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과 내가 2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장을 가져오는 것,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게 뭐 사회적으로 결과를 보지 그 과정은 글쎄요. 어차피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 졸업장 따는 거거든. 학점은행제로 하든지 아니면 요즘 사이버 대학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영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외국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야. 정서가 한국 사람이 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회사에서 한 뭐 7, 8년을 일을 하고 외국계로 간 케이스인데, 그 어떤 정서가 기업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율성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자율성이 그 자유죠. 그게 감당이 안 돼. 만약에 이제 또 처음부터 외국계에서 이제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게 책임과 권한이 부여받은 상태에서 일을 했던 그런 환경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한국 회사로 가면은 굉장히 그 시스템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좋아 보이죠. 뺀질해 보이고 돈 많이 주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안 좋은 것만 보여.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삐까뻔쩍하고 막 좋아 보여.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실망은 하게 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야.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가면 모든 게 다 그래. 이성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결혼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상적인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딱 기준이 여기가 있어.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세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직장도 똑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저 외국계 이름 회사 이름 크게 박힌 그런 거 작업복 입고 다니면은 진짜 간지나거든. 나도 그랬어. 그거 입고 다니면요, 옆에 막 사람들이 조선소 다니면은 사람 안 뽑냐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진짜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고, 그 바질라 같은 거 옷 이렇게 딱 작업복이 좀 간지가 나거든요. 바질라 작업복이, 옷 자체가 존나 멋있게 생겼어, 작업복이. 그러니까 이거를 딱 로고가 딱 박혀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한국 조선소든 뭐 일본 조선소든 외국 조선소 이런 다니면은 씨발 존나 간지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뭐 월급 졸라 많이 준다더라, 뭐 연봉 졸라 높다더라. 그런 게 이제 업계에 이제 소문이 쫙 퍼져 있다 보니까, 혹시 옷 저 입고 있으면 졸라 막 멋있어 보이고 들어가기도 졸라 어렵고 막 그렇다는 걸 다 아니까 막 물어봐. 지나간 알지도 못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 또 다른 또 이렇게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근데 그런 경우 많았어요. 몇 번 있었어. 간지가 일단 나거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밖에서 내가 기대했던 그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건 뭐지? 후회되는 거야.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닐걸. 그것도 뭐 다 경험해보는 거죠. 저건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이상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담이고, 조금이라도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간접 체험,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체험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유튜브라는 것도 이제 이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챗PD 같이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학점은행제로 사연제 학위 수여해도 되는데, 학점은행제는 이제 보통 자격증 따기 위한 용도를 많이 써먹죠. 취업을 위한 게 아니라요. 경력 없이 전기 중급 안전관리자 있으면 저희가장 충분합니다. 전임자가 월점검, 안주기 점검조차 안 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시설관리에 처음 취업하셨고요. 바로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업무로 사업자 내서 전향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직무고시 관련 내용도 몰라서 AI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AI를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런 것들은 챗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거는 그런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행 업무로 사업자를 내려면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한 2년 정도는 회사 생활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뭐 대충 해도 그냥 뭐 구글 싱가포르에서 외화가 들어와요. US 달러로 들어와요. 지금 US 달러가 환율 얼마인지 아시죠? 1,500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한테는 이 환율이 높아지는 게 되게 좋은 거고,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국위 선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때까지 외화를 벌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유튜브 이런 것도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한 달에 이렇게 뭐 대충 힘 빼고 해도 뭐 10만 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 10만 원까지 벌어봤거든요. 한 달에 유튜브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제가 근데 한 번 진짜 물 들어왔을 때 막 쇼츠로 해가지고 막 떡상하고 막 100만 뷰짜리 영상 이렇게 뜨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한 들어왔었어요. 한 달에. 어지간한 월급이죠. 저는 시설 쪽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제 시설 대통령은 아니고 그냥 진짜 처세죠. 처세고 라이프 스트래티지죠. 인생 전략에 관한 거지. 근데 제가 전기안전관리 대행 일이 업무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업무 만족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잖아요. 회사도 다녀보고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뭐 외국계 엔지니어도 해보고 전기과장, 뭐 빌딩 소장, 뭐 다 해봤어요. 내가 지금 여기만한 급여 대비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사장님하고도 이렇게 코드가 다 잘 맞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다 좋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족도가 높은 거죠. 1년 이상, 지금 1년 넘었거든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사장이 있잖아요. 의사결정권자, 법인의 보통 법인이니까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냥 사장입니다. 보통 그냥 개인 회사라고 보셔도 똑같습니다. 삼성 아니잖아. 해봐야 그냥 사장이 어떻게 이제 일을 할 거냐, 뭐 월급제로 할 거냐, 아니면 수당제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협의를 보잖아요.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죠.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일은 네가 하고, 아니면 월급제로 할 거냐, 그걸 이제 협의를 하겠죠. 직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직업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스 워크와 라이프 워크. 생존을 위한 일과 내 삶을 위한 일, 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는 그게 맞습니다. 생존을 위한 근로소득,
안정적 근로소득을 만들기 위한 라이스 워크와 내 삶을 위한 라이프 워크 한 두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셜피디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라이스 워크와 라이프 워크 이 두 가지의 리스크 유형이 다른 일들을 이제 조합시켜서 양립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호간의 옵션 밸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2차 파생 상품과 3차 파생 상품과 고차 파생 상품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필요한 시대 정신이고 어떤 직업 정신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철PD님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전기기사 추천해 주어서 드디어 6월 12일자 실기 최종 합격. 아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은퇴 후에 안정관리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이 자격증 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퇴근하면 그 피곤한데 너무 어려워. 고생 많았습니다. 2년 전에 딸아이 수능 칠 때 시작하셨고요. 2차 방정식도 모르는 이번 회차 떨어진 줄 알고 10일 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음 회차 일어나서 7월 18일 시험 준비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선한 영향력 그런 이제 뭐 과대포장된 좀 있어 보이는 말들 그건 솔직히 위선이고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더 현실적인 이야기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선한 영향력, 주접 꼴값 그만 싸고요. 전부 다 개 헛소리고 그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 근로소득으로 이제 내 소득을 늘리려고 한 그 생각에 완전히 매몰이 돼 있거든요. 생각을 조금 더 열어보면 그거를 이거대로 가지고 왼쪽 주머니하고 오른쪽 주머니를 따로 차라고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네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뭐 한 사람의 인생만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뭐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 반드시 성공한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요즘 세상에 뭐 누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하면 뭐 다 성공합니까? 성공 못한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마치 어떤 진리처럼 얘기되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우물 팔아. 그런 낡아빠진 성공 패러다임, 성공 내러티브가 아닌 지금 이제 뭔가 다른 방식의 성공 내러티브가 가능해야 그게 선진국입니다.